자, 계속 이어나가 볼게요. 바로 밑에 리보솜이 있었더라고요. 자, 리보솜은 rRNA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막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다. 자, 우리 세포 소기관들은 대부분은 막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세포 자체를 둘러싸고 있는 거를 우리가 세포막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세포 안에 있는 세포 소기관들을 둘러싸고 있는 막들. 자, 그런 막들을 우리가 생체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세포막이든 생체막이든 성분은 똑같아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인지질이죠. 혹은 인지질과 또 다른 물질도 있지만 일단은 인지질입니다. 그쵸? 자, 그런데 리보솜 같은 경우는 막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다. 막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아요. 이게 시험에 잘 나오니까 기억을 해주시고, 자,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대단위체, 소단위체 뭐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이 단원에서는 사실은 리보솜이 이렇게 생겼다 하는 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데, 이제 리보솜의 기능이나 뭐 막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다는 구조적 특징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 구조가 중요한 거는 우리가 2차 고사 시험 범위인 유전물질의 발현 할 때는 굉장히 이 리보솜의 구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 봐두시면 나중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나오는 게 소포체, 그 다음에 골지체 이런 것들이 나오죠. 자, 소포체와 골지체는 사실은 조금 기능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셔도 되는데, 일단 먼저 소포체부터 보면은 일단 구조부터 한번 볼게요. 구조부터 보고 기능 어떤 전체적인 기능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조를 보시면은 소포체 같은 경우는 여기 막 이거 봐봐요. 막 이런 식으로. 일단은 여기가 핵인 거고 핵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맞죠? 핵에 연결되어 있어요. 핵이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다 막인 거죠. 막. 이렇게 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소포체 같은 경우는 막으로 구성되어 있는 세포 소기관이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핵막과 차이가 있는 건 얘들은 막이 뭐 외막, 내막 이렇게 나뉘지 않고 단일막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단일막. 되겠습니까? 그리고 핵막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겠죠. 자, 여기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다시 그림을 보세요. 그림을 보시면 핵막에 연결되어 있는 보라색깔 부분과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약간 브라운 색상. 자, 이 두 개의 모양이 조금 다르죠. 생김새가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쵸? 그래서 얘들은 기능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핵막에 연결되어 있는 좀 이렇게 납작하게 생긴 이러한 아이들을 거친면 소포체라고 얘기해요. 거친면 소포체. 그 다음에 여기에 이거 어떻게 생겼다고 얘기해야 되죠? 약간 버섯처럼 이렇게 생긴 아이가 매끈면 소포체입니다. 자, 그래서 거치면 소포체와 매끈면 소포체의 기능은 좀 차이가 있는데, 일단 거치면 소포체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치면 소포체는 단백질을 가공, 운반. 자, 나중에 이건 다시 설명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매끈면 소포체는 뭐뭐 있냐면 인지질과 스테로이드의 합성. 자, 인지질과 스테로이드의 공통점이 뭐죠? 지질입니다. 지질. 그래서 간단하게 지질의 합성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지질의 합성. 그 다음에 독성 물질의 해독 작용. 그 다음에 칼슘 이온의 저장. 자, 이러한 역할들을 매끈면 소포체에서 한대요. 자, 매끈면 소포체는 사실은 기능적인 면에 있어서 문제가 거치면 소포체보다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번 기억을 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포체는 이렇고, 그 다음에 소포체에 바짝 붙어있는 아이가 누구냐면 골지체예요. 골지체. 자, 골지체 생김새 봐봐요. 골지체도 약간 이 거치면 소포체랑 조금 비슷하게 생겼죠. 비슷하게 생겼는데 차이점을 보자면은
봐봐요. 지금 거치면 소포체 같은 경우는 이 사이사이에 그러니까 관들이 지금 납작한 관들이 이렇게 여러 겹으로 쌓여 있다고 얘기해야 되나? 여러 겹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 여러 겹으로 이루어진 아이들이 조금씩 다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맞죠? 이 부분. 자,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한번 봐봐요. 이런 식으로 지금 다 연결되어 있잖아. 맞죠? 그에 반면에 골지체 같은 경우는 각각 이렇게 다 떨어져 있어요. 이거 따로 막 이렇게 다 따로 있잖아요. 연결되는 어떤 그 부분, 그러니까는 통로 역할을 해주는 이런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골지체가 이렇게 다 여러 겹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여러 겹들이 다 서로 이제 어떤 물질들의 어떤 운반이나 이런 기능들을 하는 건데, 운반을 하려면은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앞쪽에 있는 애다. 그러니까는 이 앞쪽이 이제 골지체가 있겠죠. 골지체. 그러면 이 골지체로부터 단백질을 받게 되는데, 조금 이따 다시 설명 한번 해볼게요. 일단 단백질을 받게 되는데 이 단백질을 미안합니다. 이게 소포체. 거치면 소포체예요. 죄송해요. 거치면 소포체. 그러면은 소포체로부터 단백질을 받아서 골지체 겹겹으로 이렇게 쭉 이동을 해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동을 해나가야 되는데 얘들이 통로가 없잖아. 그러면은 각각의 단백질이 어떻게 이게 여기까지 갈 것이냐,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운반 소낭 되어 있죠. 운반 소낭들입니다. 자, 소낭들. 자, 소낭들도 결국 이 얘들, 그러니까는 소포체면이나 골지체 막, 그러니까 소포체막이나 골지체막, 이런 아이들과 동일하게 막으로 이루어져 있는 어떤 조그만 주머니 같은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지금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자, 여기 이 그림. 자, 이 그림이 거의 문제화가 되려면 이 그림이 주로 나오는데, 이런 식의 그림이 이 그림을 먼저 참고로 해서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자, 뭐냐면 여기 이제 핵이 있어. 핵이 있습니다. 핵의 일부를 이렇게 그릴게요. 핵은 이중막이죠. 조금 그림이 그렇네요. 자, 이건 핵입니다. 핵. 자, 핵에는 핵공이 있다는 얘기죠. 핵공, 이렇게 핵공이 있습니다. 자, 핵공이 있고, 자, 이런 핵막의 일부분들이 이렇게 거치면 소포체랑 연결되는 거죠. 이렇게 맞죠? 그림 실력이 조금 모자라지만 이해해 주십시오. 자, 이런 식으로 이게 거치면 소포체거든요. 거치면 소포체. 이렇게 글씨 쓸 때 좀 딱딱 소리가 크죠?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해해 주세요. 자, 거치면 소포체가 여기 있고, 자, 거치면 소포체는 근데 아까 이 얘기를 안 했네요. 왜 거치면 소포체라고 할까? 아까 소포체 종류에는 매끈면 소포체도 있었죠. 매끈면 소포체와 거치면 소포체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이 두 개 그러면은 면의 어떤 거칠기가 좀 다르네. 이름을 봤을 때. 그쵸?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육안으로 봤을 때 얘 거치면 소포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거칠어 보여요. 매끈면 소포체는 상대적으로 매끈해 보이고. 그러면은 왜 거칠어 보이느냐? 자, 아까 나왔던 리보솜 있죠. 리보솜. 리보솜이 위치하는 공간이, 세포 안에서 리보솜이 위치하는 공간이 거치면 소포체예요. 거치면 소포체. 그러니까 이 거치면, 이게 지금 리보솜입니다. 내가 그리고 있는 얘가 리보솜인데, 리보솜이 이렇게 거치면 소포체에 이렇게 다 달라붙어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참고로 얘기하면 이 리보솜은 거치면 소포체에 붙어있는 리보솜도 있지만, 이렇게 세포질에 이렇게 떠다니는 리보솜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얘기하자면, 리보솜은 항상 이렇게 아까 말했던 대단위체와 소단위체가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기능을 할 때 자기들끼리 합체하는 거예요. 합체. 그런 식으로. 그러면은 세포질에도 리보솜이 있고, 일단 거치면 소포체에도 리보솜이 존재하는데,
리보솜. 아까 리보솜의 기능을 안 봤네요. 리보솜의 기능은 뭐죠? 리보솜은 단백질 합성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단백질 합성. 리보솜은 단백질을 합성하는 세포 소기관입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단백질 합성은 리보솜이 세포질에도 있고 거치면 소포체에도 있으니까 단백질의 합성은 세포질에서도 일어나고 거치면 소포체에서도 일어난다는 얘기겠다. 그쵸? 그러면은 거치면 소포체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을 한번 지금부터 따라가 볼게요. 뭐냐면 거치면 소포체에 리보솜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서 단백질을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이게 지금 단백질이에요. 내가 이렇게 선으로 그리는 게. 색깔을 다르게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리보솜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 이게 사실 단백질이기보다는 폴리펩타이드죠. 폴리펩타이드. 자, 이러한 단백질이라고 얘기할게요. 편의상. 그럼 단백질들이 만들어지면 이 리보솜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은 소포체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만들어지자마자 소포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지는 거지. 소포체 안으로. 지금 이게 이 소포체 내가 그린 게 이게 지금 바깥면, 내가 지금 이거 그린 거 있잖아요. 이거는 바깥면이 아니고 소포체 안으로 들어간 단백질을 그린 거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럼 소포체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이 단백질들이 아까 단백질을 가공하고 운반한다. 거치면 소포체는 단백질을 가공하고 운반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기억납니까? 맞죠? 단백질을 가공하고 운반하는데 이 가공이란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단백질을 일부 접기도 하고 접거나 혹은 단백질에 또 다른 기능을 하는 다양한 어떤 물질들을 붙인다는 얘기예요. 그걸 가공이라고 일단 얘기하고 그렇게 가공을 한 다음에 운반을 하는데 이 운반을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공이 돼가지고 이걸 통해서 이렇게 오겠죠. 그럼 그 다음 여기서도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조금씩 가공한다 생각하면 돼. 그러면은 이제 거치면 소포체에서 가공이 끝난 단백질들은 어디로 가느냐? 바로 뒤에 있는 골지체로 가는 거예요. 골지체. 자, 이게 골지체예요. 골지체는 연결되어 있는 이런 선이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금 여기서 가공이 일어난 그러니까 거치면 소포체에서 모든 일이 다 끝난 이 단백질들이 골지체로 이동해 가야 되는데 골지체로 이동해 가야 되는데 이동 수단이 없는 거야 지금. 여기서 여기를 어떻게 갈 거야? 맞죠? 그래서 이때 이 단백질을 운반하는 아이가 바로 아까 나왔던 소낭이에요. 소낭. 아까 소낭이 나왔었잖아요. 지금 봐봐요. 교과서를 보시면 지금 여기 운반 소낭 이렇게 나와 있잖아. 맞죠? 이런 운반 소낭들이 이렇게 떨어져 나와서, 그러니까는 지금 이 운반 소낭은 이 소포체에서 떨어져 나온 거야. 소포체 막의 일부가 떨어져 나온 거야. 자, 막은 우리 유동성이 있습니다. 맞죠? 막은 항상 그 자리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혹은 절대로 움직임이 없는 게 아니고 일부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 또 일부 붙을 수도 있고 아주 유동성이 있는 물질이에요. 막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냥 이렇게 떨어져 나온 거지. 이렇게 떨어져 나왔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게 운반 소낭인데 이 안에 이제 이 단백질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골지체로 가는 거예요. 자, 골지체로 갔으면 지금 이 운반 소낭의 이 막과 거치면 소포체에 있는 이 막과 그 다음에 골지체에 있는 이 막의 성분들이 다 똑같잖아요. 생체 막이니까. 맞죠? 그래서 이 운반 소낭이 골지체 여기로 가면은 다시 여기 달라붙는 거야. 운반 소낭이. 골지체 막, 그러니까는 이 운반 소낭을 구성하고 있던 막이 골지체 막의 일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백질만 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이거 이해가 될까요? 이해가 돼야 되는데. 소포체에 있던 단백질이 운반 소낭을 타고서 골지체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로 오고 나면은 골지체에서는 이제 추가적인 어떤 단백질의 가공이 일어나게 돼요. 추가적으로 단백질을 가공하고 혹은 변형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골지체에서 가공을 거치면서 점점 그 다음 또 골지체로 가고, 그러니까 얘는 또 안에 이 단백질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운반 소낭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떨어져 나와가지고 또 그 다음 그 다음 골지, 그러니까 이거 하나를 전체를 골지체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1번, 2번, 3번 이 면이라고 한다면 1번으로 가서 다시 운반선항을 통해서 2번으로 갔다가 다시 운반선항을 통해서 3번으로 가는 이러한 순차적으로 이렇게 이동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쭉 갔다 이러면 단백질이 여기도 있겠죠, 당연히. 그러면은 이제 얘가 만약에 3번이 마지막 골지체에서 있어서 가장 마지막 아이다, 가장 마지막 면이다 한다면 이제 여기서는 또 운반선항이 떨어져 나오는 거야. 근데 얘는 이제 완성품을 가지고 떨어져 나오는 거야. 완성품을 가지고 단백질 완성품. 이렇게 단백질 완성품을 가지고 떨어져 나와서 만약에 얘가 세포막이야. 세포막. 그럼 이거는 세포 안일 것이고 얘는 세포 밖이겠죠. 그러면은 지금 얘는 세포 밖으로 나가는 단백질이거든요. 세포 밖으로 나가는 단백질. 그러면은 이제 얘가 세포 밖으로 쭉 이동해 와서 세포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 운반소낙막이랑 세포막에 있는 이 막이랑 또 성분이 같잖아요. 어차피 아까 했듯이 얘는 여기 합쳐질 수 있는 거예요. 합체되면서 단백질이 빠져나가는 거야. 자,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자, 어떤 식이냐면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을지 다시 이 부분 내가 확대해 볼게요. 이 부분을 내가 확대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소낭이 이렇게 오고 있었고 이게 막이야. 막 맞죠? 이게 막이야. 그러면은 이 안에 이제 단백질을 가지고 있겠죠. 단백질을 이렇게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러면 얘가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이제 왔어. 왔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 그림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거 이해될까요? 이제 막이 여기 이 막이 여기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합체가 된 거야. 합체.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는 완전히 이렇게 열리는 거지. 이렇게 열리게 되면은 여기서 단백질이 쏙 빠져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해될까요? 이거? 자, 여기서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단백질이 세포 밖으로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단백질은 세포 밖으로 분비되는 단백질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이 세포 안에서 사용하는 단백질들도 많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세포 안에서 사용하는 단백질들도 많단 말이야. 그러면은 단백질 중에서 세포 밖으로 빠져나가야 되는 단백질들은 거치면서 포체에 붙어있는 리보솜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포 안에서 사용이 되는 이런 단백질들은 세포질에 있는 이 리보솜에서 합성이 되는 거예요. 단백질들이.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세포 밖으로 분비되는 이런 분비 단백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세포 밖으로 분비되는 분비 단백질들은 결국 거치면서 포체랑 골지체를 거쳐서 밖으로 빠져나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거치면서 포체나 골지체에서 단백질의 가공이라든지 변형이 일어나는 것이고 또 단백질의 운반도 일어나는 것이고 이거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골지체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분비 단백질, 우리가 분비 단백질이라고 얘기하면 조금 막연한데 쉽게 얘기하면 소화효소들 있죠. 소화효소들도 대부분 단백질이잖아요. 효소는 단백질이 주성분이니까. 그러면은 소화효소들은 어떤 우리 이 몸에 있는 소화기관에 내막으로부터 그러니까 소화기관 안에 있는 세포에서 분비가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소화기관이 예를 들어서 위벽이다. 위벽 이런 거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 같은 경우는 분비 단백질이 많겠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세포들 같은 경우는 골지체가 잘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그래서 골지체 같은 경우는 어떤 소화샘의 세포나 혹은 내분비샘, 우리 호르몬도
단백질이니까. 호르몬을 분비하는 세포가 내분비샘 세포잖아요. 그래서 내분비샘 세포 뭐 이런 식으로 분비작용이 활발한 세포에 골지체가 잘 발달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될까요? 오늘 내가 설명한 거 이거 이해가 잘 될지 모르겠어요. 자, 다시 차근차근히 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교과서로 넘어오겠습니다. 그 다음이 엽록체와 리소좀 이런 식으로 가네요. 엽록체 미토콘드리아. 먼저 엽록체 한번 해볼게요. 자, 엽록체나 미토콘드리아의 구조 밑에 그림이 잘 나와 있는데, 자, 이거.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다음 단원인 세포호흡과 광합성을 할 때 이 구조는 필수예요. 필수. 그래서 이 구조를 정말 이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미리 보고 가면은 쉬우니까 한번 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와 있는 얘가 지금 엽록체고요. 엽록체. 얘가 미토콘드리아잖아요. 자, 엽록체는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엽록체는 얘기 안 했지. 엽록체는 이렇게 외막, 내막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핵도 외막, 내막이었죠. 자, 그렇다면 이중막으로 이루어져 있는 세포 소기관은 엽록체도 포함이네요. 그리고 미토콘드리아를 보니까 미토콘드리아도 외막, 내막이에요. 자, 미토콘드리아도 이중막이구나. 자, 그러면 이중막으로 이루어져 있는 세포 소기관들은 핵, 엽록체, 미토콘드리아겠다. 맞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엽록체 구조를 한번 보시면은, 엽록체 같은 경우는 안에 한번 봐봐요. 지금 안에 이거 뭐예요? 동전 같이 생긴 거? 동전을 쌓아놓은 것 같이 뭐 이렇게 생긴 구조물이 있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를 틸라코이드라고 얘기합니다. 이 동전 하나하나를 틸라코이드라고 얘기하고, 이 틸라코이드 다 쌓아놓은 이 전체 구조 있잖아. 전체 구조. 이걸 그라나라고 얘기합니다. 틸라코이드들이 이렇게 묶여있는 이 전체를 그라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틸라코이드, 즉 그라나가 아닌 바깥 부분을 스트로마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명칭이니까 우리가 외워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름을 외우듯이. 맞죠?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로 다시 갈게요. 미토콘드리아는 그림을 그리자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겨가지고 안에 이런 식으로 생긴 거예요. 그러면 미토콘드리아 얘가 외막이고 얘가 내막이겠다. 맞죠? 외막, 내막. 내막이 이렇게 쭈글쭈글해져 있다는 건 우리가 이렇게 뭔가 주름진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게 어떤 소화관에서 이런 걸 봤었죠. 소장 같은 경우. 이유가 뭐였더라? 면적을 넓히기 위해서지. 왜 면적을 넓히기 위해서냐면 여기에 기능들이, 어떤 기능들, 중요한 기능들을 하는 단백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즉 나중에 세포호흡을 다시 배울 때 다시 언급을 하겠지만,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세포호흡에서 주된 기능을 하는 어떤 단백질이나 효소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내막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막은 주름져 있는 구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주름진 구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크리스타라고 얘기해요. 크리스타 구조. 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크리스타는 구조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막이고, 미토콘드리아 내막이 크리스타 구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진짜 그 다음 단원에서 조금 훨씬 자세하게 할 테니까 구조는 이 정도 보시고요. 기능을 얘기하자면 엽록체는 당연히 광합성, 미토콘드리아는 세포호흡, ATP 합성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엽록체는 세포호흡, 미토콘드리아에는 ATP 합성. 그 다음에 중요하게 우리가 생명2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게 뭐냐면, 자,
엽록체나 미토콘드리아 같은 경우는 우리 그 1학년 때 나왔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기원이 어때요? 기원.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의 기원은 세포 내 공생으로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핵 생물이 있었어. 원핵 생물이 있었는데 얘는 엽록체나 미토콘드리아 뭐 이런 것처럼 어떤 막성 세포 소기관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어떤 진화의 과정에서 또 다른 광합성을 하는 세균이 이렇게 공생한 거야. 얘한테 들어가서. 그래서 엽록체가 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고, 미토콘드리아도 세포 유교업을 하는 어떤 세포가 이렇게 들어간 거야. 원핵 생물이. 그래가지고 미토콘드리아가 되었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걸 세포 내 공생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엽록체나 미토콘드리아는 원래 각각의 독립적인 생물이었다고 보는 거죠, 지금. 그 말은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는 독자적인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제 세포 내 공생설로 우리가 보는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엽록체나 미토콘드리아는 핵과는 다른, 핵에 있는 유전 물질과는 다른 독자적인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더라. 그 다음에 독자적인 RNA를 만들어내고 독자적인 리보솜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단백질 합성도 이루어지더라. 그러니까 핵이 이렇게 관여하는 이러한 것들 외에 얘들만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유전 물질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얘들만 만들어내는 단백질이 있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잘 나오는 건 뭐냐면 엽록체나 미토콘드리아는 DNA를 가지고 그 다음에 RNA도 가지고 그 다음에 리보솜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독자적으로. 이해되겠습니까? 그리고 엽록체나 미토콘드리아는 스스로 단백질을 합성해내죠. DNA도 있고 리보솜도 있기 때문에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는 스스로 단백질을 합성하기도 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이걸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엽록체 미토콘드리아는 둘 다 이중막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독자적인 DNA, RNA, 리보솜을 가지고 스스로 단백질 합성이 가능하고 뭐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다루어졌어요. 그래서 많이 다루어졌다는 거 중요하다는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소좀인데, 자, 리소좀은 쉽게 말하면 세포의 쓰레기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즉, 아까 내가 그린